서울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펜트하우스 45층.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심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박혜진이 차려놓은 저녁 식탁은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30대 중반의 한지혜는 고요한 식탁 앞에서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다. 그녀는 작은 출판사 문학의 숲에서 편집자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남편 이준석은 촉망받는 젊은 기업가로 늘 바쁘다는 핑계로 밤늦게 귀가하거나 아예 외박하는 날이 많았다. 넓은 식탁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갈비찜, 향긋한 해물된장찌개, 그리고 정갈한 반찬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식사는 늘 지혜와 아들 이지민 둘만의 몫이었다. 7살 지민이는 엄마의 옆에서 조용히 밥을 먹었고 가끔씩 엄마의 눈치를 살폈다. 쨍그랑거리는 숟가락 소리만이 고요한 식탁을 갈랐고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텔레비전 소리는 그들의 대화 공백을 메우는 듯했다. 혜진은 늘 환하게 웃었다. 남들이 보기에는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혜는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하고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혜진에게서 알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왼쪽 약지에 끼워진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반지는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다. 갈비찜의 달콤한 향기는 그들의 식탁을 덮고 있는 무거운 침묵을 뚫지 못했다. 지혜는 준석에게 질문을 던지려 했지만 번번이 입을 열지 못했다. 마치 그들 사이에 투명한 벽이라도 있는 듯했다. 준석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지혜와의 대화를 회피했다. 지혜는 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준석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외면하려 했다. 지혜에게는 남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아픔이 있었다. 그녀에게는 어릴 적 헤어진 동생이 있었다. 동생은 어릴 적 사고로 실종되었고 지혜는 평생 동생을 그리워하며 살아왔다. 그녀는 늘 한 장의 사진을 지갑 속에 간직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 동생이 함께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동생은 긴 머리에 왼쪽 손목에는 작은 별 모양의 붉은 흉터가 있었다. 지혜는 종종 그 흉터를 쓰다듬으며 동생의 온기를 느끼는 듯 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준석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었다. 동생에 대한 아픔은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상처였다. 그녀는 또한 한 권의 낡은 수첩을 가지고 있었다. 그 수첩에는 그녀가 동생을 위해 만들었던 이야기들과 어릴 적 함께 그렸던 그림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수첩을 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으로 사용했다. 지혜는 자신이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늘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과 불안감이 잠재되어 있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강한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갇힌 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지혜에게도 숨겨진 따뜻함과 정의감이 있었다. 그녀는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도서관을 찾아가 자원봉사를 했다. 도서관은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었고 지혜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작은 쿠키를 선물하기도 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지혜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버림받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작은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도서관에서 가장 조용하고 책을 좋아했던 소녀 수아는 지혜가 가장 아끼는 아이였다. 수아는 늘 그림자처럼 조용히 책을 읽었고 지혜는
수에게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한 동질감을 느꼈다. 지혜는 수아를 위해 늘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수아는 지혜의 다정한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의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다. 준석이 날마다 늦게 귀가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그의 옷에서는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났다. 지혜는 애써 외면했지만 그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준석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이 분명했다. 지혜는 준석에게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다. 그녀는 준석이 진실을 이야기해 주기를 바랐지만 준석은 끝까지 침묵했다. 한밤중 준석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셔츠에는 붉은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준석에게 다가가 그의 셔츠를 가리키며 물었다. 여보, 이게 다 뭐예요? 당신 바람난 거죠?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준석은 지혜의 말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싸늘하게 웃었다. 그래, 바람났다. 이제 알았냐? 나는 너에게 질렸어. 이제 너와 사는 게 지겨워.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야. 준석의 말은 비수처럼 지혜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게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쳤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준석은 식탁에 앉아있는 지혜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다. 서류 봉투 안에는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준석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해. 그리고 위자료는 한 푼도 못 줘. 내가 너에게 줄 돈은 없어.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너는 더 이상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준석의 말은 지혜의 심장을 산산조각냈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녀의 모든 것을 부정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서류 안에는 준석의 서명이 이미 되어 있었다. 지혜는 배신감과 함께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랑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노이자 동시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겠다는 강한 결의였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자신을 버린 준석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지혜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강렬하고 단호하게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강인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준석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픔이나 체념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비웃음과 함께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혼이라. 좋아요. 여보, 제가 이혼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한 푼도 못 준다고요. 그거야말로 제가 해명해야 할 부분이겠네요. 당신이 저에게 줄 위자료가 없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저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되갚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말에 준석은 놀란 듯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뜻밖의 반응에 당황한 듯했다. 그때 준석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떨어졌다. 지혜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주워들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잠금 화면이 되어 있었지만 알림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것은 준석의 내연녀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메시지에는 여보 빨리 와요, 보고 싶어요 라는 애틋한 내용과 함께 내연녀의 셀카 사진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 지혜는 사진을 보자마자 온몸의 피가 식는 듯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사진 속 여자는 다름 아닌 자신의 동생이었다. 긴 머리에 왼쪽 손목에는 작은 별 모양의 붉은 흉터. 그것은 그녀의 실종된 동생, 한지은의 모습이었다. 지혜는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산산조각 났다. 지혜는 준석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픔이나 체념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비웃음과 함께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준석은 지혜의 뜻밖의 반응에 놀란 듯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혼란과 알 수 없는 공포로 가득했다. 지혜는 손에 들린 휴대폰을 준석에게 던졌다. 휴대폰은 식탁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당신의 내연녀가 제 친동생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준석은 지혜의 말에 충격이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지혜가 자신의 내연녀가 그녀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에 경악했다. 그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걸려든 듯한 기분이었다.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그는 지혜의 등장으로 인해 자신의 모든 것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세상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었다. 그는 지혜의 복수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지혜의 손에서 떨어진 휴대폰은 식탁 위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 파편들은 지혜의 산산조각 난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이준석은 지혜의 말과 행동에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하얗게 질렸다. 내연녀가 지혜의 친동생 한지은이라는 사실은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실이었다. 지혜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으로 준석을 노려봤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당신이 감히 내 동생에게.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준석은 그녀의 눈을 피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무게에 짓눌린 듯 했다. 그는 지혜의 동생이 지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혜에게는 동생이 없다고 속였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지혜와 지은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혜는 더 이상 준석을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준석을 뒤로 하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지만 직감적으로 이곳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둠이 내린 서울의 밤거리를 그녀는 무작정 달렸다. 그녀는 준석의 차를 타고 왔기에 지금 당장 탈 수 있는 대중교통도 없었다. 그녀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리고 또 달렸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그녀의 귀에 닿지 않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오직 동생 지은의 얼굴, 그리고 준석의 비열한 미소만이 아른거렸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에게 배신당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혈육에게까지 칼을 맞았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무작정 택시를 잡아탔다. 어디로 가야 할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그녀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인 김동현이었다. 동현은 고등학교 동창이자 몇 년 전 형사 생활을 그만두고 작은 탐정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친구였다. 그는 과거 가족의 비극을 겪은 후 형사 일을 그만두었지만
그의 정의감은 여전했다. 그는 지혜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동현아, 나야, 지혜, 지금 당장 나 좀 만나자. 할 이야기가 있어. 아주 급해.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동현은 지혜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란 듯했다. 지혜야,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디야?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할게. 일단 내 사무실로 갈게. 지금은 안전하지 않아. 지혜는 동현의 사무실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빌딩 숲 사이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은 그녀를 비웃는 듯했다. 그녀의 세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얼마 후 지혜는 동현의 탐정 사무실에 도착했다. 사무실은 작고 아담했지만 각종 탐정 장비들로 가득했다. 동현은 지혜의 초췌한 얼굴과 떨리는 손을 보고 놀랐다. 지혜야, 대체 무슨 일이야? 너 왜 이렇게 된 거야? 지혜는 동현에게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준석의 외도, 이혼 통보, 그리고 내연녀가 자신의 친동생 지은이라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동현은 지혜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동현은 과거 형사 시절 수많은 사건들을 다루었지만 지혜의 이야기는 그에게도 충격이었다. 특히 내연녀가 친동생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준석이 그 자식이 어떻게 감히 너한테 이런 짓을 그리고 네 동생이라니. 세상에, 지혜야,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동현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지혜는 흐느꼈다. 동현은 지혜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일단 진정해. 흥분하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 지금부터 내가 너를 도울게. 우리는 네 동생이 왜 준석이에게 접근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해. 동현은 지혜에게 지은이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다. 지혜는 지은이가 어릴 적 실종되었고 그 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지은이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수없이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는 사실까지. 동현은 지은이의 과거에 알 수 없는 공백이 존재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혜야, 내 동생 지은이의 과거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그 비밀을 파헤쳐야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준석이 그 자식도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동현은 지은이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형사 시절 인맥을 동원하여 지은이의 주민등록 기록, 가족관계, 그리고 그녀의 모든 행적을 추적했다. 동현은 지은이의 과거에서 몇 가지 수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지은이는 실종된 후 한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여러 차례 입양 가정을 거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 또한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사실도. 동현은 지은이의 과거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편 지혜는 자신이 과거에 썼던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수첩에는 그녀가 동생을 위해 만들었던 이야기들과 어릴 적 함께 그렸던 그림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수첩을 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으로 사용했다. 수첩을 넘기다 지혜는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거기에는 어린 시절 지은이가 자주 썼던 암호 같은 그림과 함께 숲속의 집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지은이는 늘 그 그림을 그리며 숲속의 집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었다. 지혜는 그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궁금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릴 적 읽었던 추리 소설에서 배웠던 단서들을 조합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되살려냈다. 그녀의 직업인 편집자로서 그녀는 미묘한 단어 선택이나 문장 구조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데 익숙했다. 동현아,
지은이가 어릴 적부터 자주 그리던 그림이 있어. 숲속의 집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게 혹시 어떤 단서가 될 수 있을까? 지혜는 동현에게 수첩을 건넸다. 동현은 수첩을 살펴보고 곰곰이 생각했다. 숲속의 집이라. 혹시 지은이가 실종된 후 지내던 보육원이 숲 근처에 있었나? 동현은 지은이가 지냈던 보육원에 대한 정보를 다시 확인했다. 놀랍게도 지은이가 가장 오래 지냈던 보육원은 실제로 서울 외곽의 숲 근처에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그 보육원은 몇 년 전 폐쇄되었다고 했다. 동현은 직감했다. 그 폐쇄된 보육원이 지은이의 숲속의 집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리고 그곳에 지은이의 실종과 관련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한편 준석은 지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 경악했다. 그는 지은이에게 지혜가 모든 것을 알았다고 말했고 지은이는 충격에 휩싸였다. 지은이는 준석에게 오빠, 내가 언니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없어. 나는 언니를 사랑해 라고 말하며 울었다. 하지만 준석은 지은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지은이를 협박하여 지혜를 막으려 했다. 준석은 지은이를 이용하여 지혜의 약점을 찾으려 했다. 그는 지혜가 자신의 직업인 편집자로서 출판사에 중요한 기밀 자료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은이에게 지혜의 회사에 잠입하여 기밀 자료를 빼오라고 협박했다. 그는 지혜의 직업적인 약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지은이는 준석의 협박에 절망했다. 그녀는 언니를 배신하고 싶지 않았지만 준석은 그녀의 가족의 약점을 쥐고 있었다. 지은이의 가족은 이광호라는 악명 높은 범죄 조직의 수장에게 빚을 지고 있었고 준석은 이광호와 손잡고 지은이의 가족을 협박하고 있었다. 지은이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준석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준석을 사랑하는 척하며 그에게 접근했고 그의 지시를 따랐던 것이었다. 그녀는 지혜에게 진심으로 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준석에게 벗어나 언니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광호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동현은 지은이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던 중 지은이가 이광호라는 인물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광호는 악명 높은 범죄 조직의 수장이자 불법적인 자산 운용과 돈 세탁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인물이었다. 동현은 이광호가 지은이와 준석의 관계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범죄 조직의 음모라는 것을 지혜는 동현에게 말했다. 동현아, 지은이가 이광호라는 자에게 협박을 받고 있을지도 몰라. 나는 지은이를 구해야 해. 그리고 이 모든 악몽을 끝내야 해. 지혜의 눈빛은 강한 결의로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동생을 구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는 강인한 여인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인 편집자로서 쌓아온 분석력과 추리력을 발휘하여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어낼 작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것이었다. 그들은 이광호의 조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동현은 자신의 탐정 기술과 형사 시절의 인맥을 동원하여 이광호의 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지혜는 자신의 분석력을 이용하여 이광호의 행동 패턴과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들은 이광호가 준석과 지은이를 이용하여 어떤 거대한 범죄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의 목표는 이광호의 비리를 밝혀내고 지은이를 구하고 준석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광호의 사무실로 잠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동현은 이광호의 사무실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고 침입 경로를 파악했다. 지혜는 자신의 추리력과 분석력을 이용하여 이광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들은 이광호의 사무실에 잠입하여 그의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낼 작정이었다. 그날 밤 지혜와 동현은
이광호의 사무실로 향했다. 서울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동현은 지혜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혜야, 조심해. 이광호는 만만치 않은 상대야. 그는 잔인하고 냉혹하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아. 혹시라도 위험해지면 바로 연락해.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동현에게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민첩했다. 그녀는 건물 안으로 조용히 침투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미스터리를 풀어야 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끝없는 추리와 도피의 연속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도망쳐야 했는지 그 진실을 찾아낼 것이었다. 이광호의 사무실이 있는 고층 빌딩 로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한지혜의 심장은 북처럼 울렸다. 유리로 된 회전문은 그녀의 초조한 마음과는 달리 묵묵히 돌아갔다. 밤늦은 시간이라 로비는 한산했지만 그녀의 등골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에게 배신당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혈육에게까지 칼을 맞았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김동현은 빌딩 건너편 차 안에서 무정이를 들고 지혜에게 지시를 내렸다. 지혜야, 15층이야. 보안 시스템은 내가 뚫어놨어. 조심해. 이광호는 항상 예상을 뛰어넘는 놈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동현은 지혜의 안전을 염려했지만 지혜의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알겠어. 동현아, 무사히 돌아올게. 지혜는 짧게 대답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 안은 고요했다. 거울에 비친 지혜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작은 흉터를 만지작거렸다. 어린 시절 동생 지은이와 함께 놀다 생긴 흉터였다. 그녀는 그 아픔을 잊고 평범하게 살려 했지만 이제 그 모든 기억이 그녀를 다시 이 위험한 곳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귓게 울려 퍼졌다. 15층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열렸다. 복도는 어둡고 고요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이광호의 사무실은 복도 끝에 위치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인 편집자로서 쌓아온 관찰력과 추리력을 최대한 발휘했다.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미세한 소리에도 귀 기울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그림자처럼 유연하고 조용했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했다. 공기 중에는 희미한 먼지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지혜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이 과연 이 문을 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 하지만 동생 지은의 얼굴이 떠오르자 그녀는 다시 용기를 냈다. 그녀는 혜진에게서 배웠던 혹은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알 수 없는 기술을 이용해 자물쇠를 풀었다. 찰칵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녀는 조용히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사무실 내부는 넓고 고급스러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류와 컴퓨터들이 놓여 있었다. 밤늦도록 누군가 작업했던 흔적이 역력했다. 지우는 이광호의 사무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돈 세탁 관련 서류, 불법 자산 운용 내역, 그리고 수상한 인물들의 정보가 담긴 파일들을 찾아냈다. 그의 눈은 빠르게 움직였고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정보들로 가득 찼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움직임은 거침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준석과 지은이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를 살펴보던 중 지우는 숨겨진 폴더를 발견했다. 폴더 안에는 프로젝트 새벽별이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파일이 있었다. 지우는 파일 이름을 보자마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새벽별은 그녀의 부모님이 그녀와 지은이에게 지어준 특별한 별명이었다. 그 별명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 파일 속에 동생 지은이의 비밀, 그리고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지우는 파일을 열기 위해 애썼다. 암호는 복잡했지만 그녀는 편집자로서 수많은 복잡한 암호문들을 다루었던 경험을 떠올렸다. 그녀는 추리소설의 주인공처럼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파일이 열리자 그녀의 눈앞에 충격적인 내용들이 펼쳐졌다. 그것은 새벽별 프로젝트에 대한 문서들이었다. 새벽별 프로젝트는 이광호가 운영하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 자신들에게 반하는 자들의 자산을 강탈하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불법적인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혜의 부모님 또한 희생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은 이광호의 불법적인 사업을 폭로하려다가 이광호에게 살해당했던 것이었다. 지은이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이광호에게 납치되어 어디론가 끌려갔다. 그리고 혜진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은이를 살리기 위해 이광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지우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에 몸을 떨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부모님이 이광호에게 살해당했다니, 그리고 자신의 동생 지은이가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납치당했다니. 그녀는 이광호에게 복수하고 지은이를 구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광호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완벽한 거짓이었다. 그때 컴퓨터 화면에 알 수 없는 영상 파일이 나타났다. 영상은 이광호의 비밀 훈련소 내부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영상 속에는 어린 시절의 지은이, 그리고 그녀와 함께 훈련을 받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모두 겁에 질려 있었고 강제로 훈련을 받고 있었다. 이광호는 아이들에게 특정 임무를 부여하고 그들을 사회 곳곳에 침투시켜 자신의 범죄 사업에 이용했던 것이었다. 지은이는 그들 중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아이였고 이광호는 그녀를 자신의 핵심 요원으로 키워내려 했던 것이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다. 지은이는 이광호에게 살해 위협을 받으며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녀는 지혜에게 접근하여 그의 은행 정보를 빼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지은이는 언니를 사랑했지만 가족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광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지혜에게 도망쳐라는 쪽지를 남겨 경고했지만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그녀는 지혜가 자신의 쪽지를 발견하고 무사히 도망쳤기를 간절히 바랐다. 지우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지은이는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광호의 지시를 따랐던 것이었다. 그녀는 희생자였다. 지우는 지은이에 대한 오해와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녀에 대한 연민과 미안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지은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광호에게 부모님의 복수를 하고 지은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모든 악몽을 끝내야 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에 비친 이광호의 얼굴을 노려봤다. 이광호는 지혜의 부모님을 살해하고 동생 지은이를 납치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했다. 그는 자신의 첫사랑 준석을 이용하여 지은이를 협박하고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지우는 이광호에게 복수하고 지은이를 구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이광호의 모든 비리 증거와 새벽별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USB에 담았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서려 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이광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옆에는 건장한 경호원 2명이 서 있었다. 이광호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지혜가 자신의 사무실에 잠입하여 비밀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한지혜 씨, 아니, 새벽별 프로젝트의 방해자. 네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군. 나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군. 이제 너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이광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다. 지우는 손에 USB를 든 채 이광호를 응시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것이었다. 이광호, 당신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세상에 폭로할 겁니다. 내 부모님의 복수를 하고 내 동생 지은이를 당신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겁니다. 지훈의 말에 이광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지훈이 부모님의 죽음과 지은이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했다. 이광호는 경호원들에게 지훈을 제압하라고 지시했다. 경호원들은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지훈은 자신의 편집자로서 쌓아온 분석력과 추리력, 그리고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을 활용하여 그들을 상대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민첩했으며 그녀의 공격은 정확했다. 그녀는 경호원들을 유인하여 사무실 안의 기물들을 이용해 그들을 제압했다. 그녀의 주먹은 정확했고 그녀의 발차기는 날카로웠다. 경호원들은 지훈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했고 이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다. 이광호는 지훈의 능력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지훈이 단순한 편집자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특수훈련을 받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이 지훈을 너무 얕봤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광호는 직접 나서서 지훈을 제압하려 했다. 그는 손에 날카로운 칼을 들고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지훈은 이광호의 공격을 피하며 방역했다.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광호는 잔인하고 냉혹했으며 그의 공격은 예측 불가능했다. 지훈은 온몸에 상처를 입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부모님의 복수를 하고 지은이를 구해야 했다. 싸움이 격렬해질수록 지훈의 몸은 점점 더 지쳐갔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이광호를 응시했다. 이광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김동현이 모습을 드러냈다. 동현은 지훈이 연락이 안 되자 걱정되어 사무실로 찾아온 것이었다. 동현은 지훈과 이광호의 싸움을 보고 놀랐다. 그는 지훈의 손에 들린 USB를 발견하고 직감했다. 이 USB 안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지혜야, 괜찮아. 내가 도울게. 동현이 소리쳤다. 동현의 등장에 이광호는 잠시 당황했다. 지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광호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힘을 쥐어짜 이광호의 턱을 강타했다. 이광호는 휘청거리며 뒤로 나자빠졌다. 지훈은 쓰러진 이광호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들었다. 이광호, 당신은 이제 끝이야.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세상에 폭로할 겁니다. 내 부모님과 동생 지은이는 당신의 손에서 벗어날 겁니다. 지훈은 이광호에게 수갑을 채웠다. 동현은 경찰에 연락했다. 경찰이 도착하자 이광호는 모든 혐의로 체포되었다. 사무실 안에는 이광호의 비리 증거들과 새벽별 프로젝트에 대한 문서들이 널려 있었다. 경찰은 이 모든 것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지훈은 동현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동현아, 네가 없었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동현은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천만에. 지혜야,
네가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중요한 건 지은이를 찾는 거야. 지우는 이광호가 새벽별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었고 지은이를 납치하여 협박했던 사실을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광호의 자백을 받아 지은이가 갇혀 있는 장소를 알아냈다. 지은이는 이광호가 운영하던 비밀 창고에 감금되어 있었다. 경찰은 즉시 지은이를 구출하러 출동했다. 지우는 동현과 함께 지은이를 만나기 위해 창고로 향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수년 만에 만나는 동생, 지은이, 그녀를 구하고 이 모든 악몽을 끝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광호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한지혜에게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혼란을 안겨주었다. 새벽별 프로젝트의 진실, 준석과의 관계, 그리고 가장 소중한 동생 지은이의 생존. 이 모든 사실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김동현은 지혜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이광호의 자백을 토대로 지은이가 감금되어 있는 비밀 창고로 급파되었다. 지혜는 동현과 함께 경찰차를 타고 창고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수년 만에 다시 만나는 동생. 그녀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그리고 자신은 지은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지만 지혜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신경은 오직 지은이에게 쏠려 있었다. 창고에 도착하자 이미 경찰들이 진입해 있었다. 낡고 허름한 창고는 어둡고 습했으며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지혜는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저 멀리서 희미하게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소리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창고 한쪽 구석, 좁은 철창 안에 갇혀있는 한 소녀를 발견했다. 소녀는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몸은 왜소했고 얼굴은 창백했다. 눈빛은 공허했고 마치 생명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보였다. 지혜는 소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바로 자신의 동생 지은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발랄하고 생기 넘치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녀는 고통과 절망에 갇힌 채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듯했다. 지은아, 지은아 언니야, 지혜 언니. 지혜는 철창에 매달려 지은이의 이름을 불렀다. 지은이는 지혜의 목소리에 미세하게 몸을 떨었지만 반응은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경찰은 지은이를 조심스럽게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다. 지혜는 지은이의 곁을 지키며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지은이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하자 심장이 저려왔다. 차가운 구급차 내부 공기가 그녀의 고통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병실에 도착하자 지은이는 곧바로 집중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의료진은 지은이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영양실조, 그리고 심리적인 충격으로 인해 선택적 함구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고 외부 자극에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지혜는 지은이의 상태를 듣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지은이는 돌아왔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어딘가에 갇혀 있는 듯했다. 한편 준석 또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은이와 이광호의 협박으로 인해 지혜를 속였다는 사실을 모두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진술이 이광호의 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준석은 지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지혜를 만날 용기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괴로워했다.
그는 자신이 지혜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깊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지혜는 동현과 함께 준석을 찾아갔다.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있는 준석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지혜는 준석을 보자마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과거의 자신만만하고 냉철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준석 씨, 지은이는 돌아왔어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준석은 지혜의 말에 눈물을 글썽겼다. 정말입니까, 지은이가 살아있는 겁니까,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지혜 씨, 제가 당신을 속였어요. 당신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하지만 저는 지은이를 살려야 했어요. 이광호가 지은이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준석은 흐느끼며 지혜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자신이 이광호와 손잡고 지은이와 그녀의 가족을 협박하여 지혜에게 접근하고 그녀의 은행 정보를 빼내려 했다는 것까지.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다. 그는 지은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이광호의 꼭두각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다. 지혜는 준석의 손을 잡았다. 준석 씨, 당신은 희생자였어요. 이광호에게 협박당했던 당신 또한 피해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당신은 이광호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지혜의 따뜻한 말에 준석은 흐느꼈다. 그는 지혜의 손을 꽉 잡았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부부의 연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준석은 자신이 이광호에게서 벗어나 지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혜에 대한 깊은 감사함과 함께 그녀의 용기와 정의로움에 대한 존경심이 피어났다. 이광호는 모든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불법적인 돈 세탁 사업, 새벽별 프로젝트, 그리고 지은이와 혜진을 포함한 수많은 아이들을 착취하고 협박한 죄까지. 언론은 이광호의 추악한 비리를 대서특필했고 그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그는 결국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악행은 영원히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었다. 한편 강태식, 이광호의 숨겨진 공범이자 새벽별 프로젝트의 실제 설계자 또한 세상에 드러났다. 그는 새벽별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에게 특수훈련을 시켜 자신의 범죄 사업에 이용했던 악의 근원이었다. 그는 이광호가 체포되자마자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우려 했지만 지훈과 동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그의 은신처를 알아냈다. 강태식의 은신처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공장 지하에 숨겨진 비밀 벙커였다. 그곳은 새벽별 프로젝트의 또 다른 훈련장이자 강태식이 자신의 비리를 숨겨둔 비밀 공간이었다. 지훈과 동현, 혜진은 함께 강태식의 은신처로 향했다. 그들의 목표는 강태식을 체포하고 그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강태식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들은 벙커 안으로 진입했다. 벙커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곳곳에 낡은 훈련 장비들과 아이들의 그림들이 널려 있었다. 그 그림들은 모두 어둡고 슬펐다.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지훈은 자신의 부모님이 이곳에서 희생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다. 강태식은 벙커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다. 그는 지훈과 혜진, 동현이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모양이었다. 그는 자신의 앞에 수많은 함정들을 설치해 두었다.
지우는 자신이 편집자로서 쌓아온 분석력과 추리력, 그리고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을 활용하여 함정들을 피해갔다. 동현은 지훈의 뒤를 따르며 그를 도왔다. 혜진은 자신의 심리 분석 능력으로 강태식의 다음 수를 예측했다. 그들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강태식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는 지훈과 혜진이 새벽별 프로젝트에서 배웠던 모든 기술들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강태식은 어둠 속에서 나타나 그들을 공격했다. 그는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며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지훈은 강태식의 공격을 피하며 방역했다.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강태식은 잔인하고 냉혹했으며 그의 공격은 예측 불가능했다. 지훈은 온몸에 상처를 입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부모님의 복수를 하고 지은이를 구해야 했다. 그녀는 이 모든 악몽을 끝내야 했다. 싸움이 격렬해질수록 지훈의 몸은 점점 더 지쳐갔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강태식을 응시했다. 강태식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했다. 그때 지은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폐가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지은이의 얼굴. 지훈은 자신의 모든 힘을 쥐어짜 강태식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녀는 강태식의 턱을 강타했다. 강태식은 비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지훈은 강태식에게 수갑을 채웠다. 강태식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 지훈을 노려봤다. 지훈은 강태식의 손에 들린 작은 USB를 발견했다. USB에는 새벽별 프로젝트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 분명했다. 지훈은 USB를 챙겨 들고 강태식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이 도착하자 강태식은 모든 혐의로 체포되었다. 새벽별 프로젝트의 모든 비밀과 그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났다. 강태식의 구속 소식은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다. 새벽별 프로젝트의 실체, 강태식 원장의 추악한 범죄 등의 헤드라인이 연일 보도되었다. 강태식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그는 결국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훈은 강태식의 USB를 분석했다. USB에는 새벽별 프로젝트의 모든 기록과 함께 지은이의 진짜 부모님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지은이는 이광호와 강태식에게 의해 강제로 새벽별 프로젝트에 끌려왔고 그곳에서 특수훈련을 받아야 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지은이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이광호와 강태식의 방해로 인해 번번이 실패했다. 지은이의 부모님은 여전히 살아계셨다. 지훈은 지은이의 부모님에게 연락했다. 그들은 지은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다. 수년 만에 다시 만나는 부모님과 지은이의 재회는 감동적이었다. 지은이는 부모님의 품에 안겨 흐느꼈고 부모님은 지은이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해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지은이는 부모님의 곁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 그녀는 점차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빛은 생기를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훈은 혜진과 동현과 함께 진실탐정사무소를 통해 이광호와 강태식에게 의해 피해를 입은 다른 새벽별 프로젝트 출신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들은 피해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법률 자문과 심리치료를 지원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그들을 믿어주고 그들과 함께 싸워줄 동료들이 있었다. 지훈은 이제 자신의 과거를
당당하게 드러냈다. 그는 새벽별 프로젝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밝히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쳐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빛이 되었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이광호와 강태식이 구속된 후 한지혜의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새벽별 프로젝트의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자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정부는 즉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 아동들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했다. 지혜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새벽별 프로젝트의 피해자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그녀의 용기와 희생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하이디는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 지혜와 동현, 그리고 민수는 매일 하이디의 곁을 지켰다. 그들은 하이디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고 그녀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하이디는 점차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빛은 생기를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져 있었고 가끔은 지혜에게 어리광을 부리기도 했다. 하이디의 부모님은 지혜의 도움으로 하이디와 재회한 후 지혜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했다. 그들은 지혜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하이디는 혜진을 언니라고 불렀고 지우는 그녀에게 아빠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지혜는 은행원 생활을 완전히 정리했다. 그녀는 새벽별 프로젝트에서의 경험과 이광호, 강태식 사건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이용하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밝히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데 헌신하기로 했다. 그녀는 동현, 그리고 이제는 그녀의 든든한 파트너가 된 준석과 함께 진실탐정 사무소를 설립했다. 사무소는 작고 아담했지만 그들의 열정은 뜨거웠다. 진실탐정사무소는 불법적인 돈 세탁 사업, 기업 비리, 그리고 사회 곳곳에 숨겨진 범죄 조직들을 추적하고 폭로하는 데 집중했다. 지혜는 자신의 분석력과 추리력, 그리고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까지 모든 것을 활용하여 사건들을 해결했다. 그녀의 통찰력과 뛰어난 분석력은 그녀를 탐정계의 천재로 불리게 했다. 동현은 자신의 오랜 형사 시절 인맥과 탐정 기술을 이용하여 지혜를 도왔고 준석은 이광호와 강태식에게 속아 희생되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들은 완벽한 콤비였고 그들의 활약은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었다. 진실탐정사무소는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대 역할을 했다. 혜진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특히 새벽별 프로젝트 출신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아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조언은 많은 피해자들에게 큰 위안과 희망을 주었다. 혜진은 이제 정의를 위해 싸우는 강인한 여인이자 아픔을 치유하는 따뜻한 상담사가 되었다. 준석은 지혜와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부부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준석은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지혜와 함께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자신의 삶을 바쳤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광호와 강태식에게 의해 희생된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어느덧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이디는 완전히 회복하여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밝고 명랑한 아이로 성장했다. 하이디는 종종 진실탐정 사무소에 찾아와 지혜와 동현, 준석을 응원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잊지 않았지만 그것을 통해 더 강해지고 성숙해졌다. 그녀는 미래에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지혜는 자신의 집무실에 자신이 가장 아끼는 사진 한 장을 걸어두었다. 어린 시절의 자신과 지은이,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 그들은 순수하고 해맑았다. 지혜는 그 사진을 보며 자신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또한 새벽별 프로젝트의 모든 피해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밝히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아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빛을 찾아낸다면 세상은 우리를 응원할 것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많은 피해자들에게 큰 용기와 위안을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지혜는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수많은 그림자들이 숨어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작은 흉터는 이제 그녀에게 아픔이 아니라 자신의 강인함과 용기를 상징하는 훈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봤다. 수많은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다. 그녀는 그 모든 활기 속에서 자신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하고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인한 리더였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동현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지혜야, 오늘 하이디가 저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요. 동현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지혜는 동현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깊었다. 그녀는 하이디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치유의 시작을 보았다. 그 낡고 황량했던 폐가, 그들의 아픔이 시작된 곳은 이제 그들의 치유와 성장을 상징하는 꽃이 핀 정원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과거의 그림자를 이겨내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었다. 그들의 옆에는 준석이 따뜻한 차를 내밀며 앉아 있었다. 그들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대화는 지나간 아픔과 현재의 평화,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그들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불의에 맞섰고 결국 정의를 실현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들의 발자취는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불꽃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들은 그림자 속에서 진실을 밝히고 어둠에 맞서 싸우는 빛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이광호와 강태식이 구속된 후 한지혜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새벽별 프로젝트의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자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고 정부는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며 피해 아동들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했다.
지혜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새벽별 프로젝트의 모든 피해자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그녀의 용기와 희생은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새로운 희망을 선사했다. 하이디는 꾸준한 치료와 지혜의 지극정성으로 완전히 회복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밝고 명랑한 아이로 성장했다. 하이디는 지혜를 언니라고 불렀고 지훈을 아빠처럼 따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갇혀 있지 않았다. 하이디의 부모님은 지혜의 도움으로 딸과 재회한 후 지혜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했다. 그들은 지혜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하이디는 훗날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했고 지혜는 그녀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지혜는 은행원 생활을 완전히 정리했다. 그녀는 새벽별 프로젝트에서의 경험과 이광호, 강태식 사건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과 경험을 이용하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밝히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데 헌신하기로 했다. 그녀는 김동현, 그리고 이제는 그녀의 든든한 파트너가 된 이준석과 함께 진실탐정 사무소를 설립했다. 사무소는 작고 아담했지만 그들의 열정은 뜨거웠다. 사무실 벽에는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진실탐정 사무소는 불법적인 돈 세탁 사업, 기업 비리, 그리고 사회 곳곳에 숨겨진 범죄 조직들을 추적하고 폭로하는 데 집중했다. 지혜는 자신의 분석력과 추리력, 그리고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까지 모든 것을 활용하여 사건들을 해결했다. 그녀의 통찰력과 뛰어난 분석력은 그녀를 탐정계의 천재로 불리게 했다. 동현은 자신의 오랜 형사 시절 인맥과 탐정 기술을 이용하여 지혜를 도왔고 준석은 이광호와 강태식에게 속아 희생되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들은 완벽한 콤비였고 그들의 활약은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었다. 진실탐정사무소는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대 역할을 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혜진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특히 새벽별 프로젝트 출신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아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조언은 많은 피해자들에게 큰 위안과 희망을 주었다. 혜진은 이제 정의를 위해 싸우는 강인한 여인이자 아픔을 치유하는 따뜻한 상담사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고통의 산증인이 아닌 치유와 회복의 상징이 되었다. 준석은 지혜와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부부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준석은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지혜와 함께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자신의 삶을 바쳤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광호와 강태식에게 의해 희생된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다. 어느덧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이디는 완전히 회복하여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밝고 명랑한 아이로 성장했다. 하이디는 종종 진실탐정사무소에 찾아와 지혜와 동현, 준석을 응원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잊지 않았지만 그것을 통해 더
더 강해지고 성숙해졌다. 그녀는 미래에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했고, 지혜는 그녀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지혜는 자신의 집무실에 자신이 가장 아끼는 사진 한 장을 걸어두었다. 어린 시절의 자신과 지은이,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 그들은 순수하고 해맑았다. 지혜는 그 사진을 보며 자신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또한 새벽별 프로젝트의 모든 피해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밝히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아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빛을 찾아낸다면 세상은 우리를 응원할 것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많은 피해자들에게 큰 용기와 위안을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새벽별처럼 빛나는 희망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지혜는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수많은 그림자들이 숨어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작은 흉터는 이제 그녀에게 아픔이 아니라 자신의 강인함과 용기를 상징하는 훈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봤다. 수많은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다. 그녀는 그 모든 활기 속에서 자신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하고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인한 리더였다. 그녀의 옆에는 동현과 준석이 따뜻한 차를 내밀며 앉아 있었다. 그들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대화는 지나간 아픔과 현재의 평화,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그들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불의에 맞섰고 결국 정의를 실현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들의 발자취는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불꽃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들은 그림자 속에서 진실을 밝히고 어둠에 맞서 싸우는 빛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한지의 삶은 이제 그가 과거에 꿈꿨던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어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의미 있었다. 그녀는 진실탐정 사무소를 통해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끊임없이 파헤쳤다. 그녀의 이름은 불법적인 자산 운용, 돈 세탁, 그리고 아이들을 착취하는 범죄 조직들의 악몽이 되었다. 그녀는 새벽별 프로젝트 출신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헌신했다. 그녀의 용기와 정의감은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이디는 꾸준한 치료와 지혜의 지극정성으로 완전히 회복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밝고 명랑한 아이로 성장했다. 하이디는 지혜를 언니라고 불렀고 지훈을 아빠처럼 따랐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혈연을 넘어 고통을 함께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창조한 영혼의 유대감이었다. 하이디는 훗날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했고 지혜는 그녀의 꿈을 적극적으로 응원했다. 그녀는 법학을 전공하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지식을 쌓아갔다. 혜진은 진실탐정사무소의 핵심적인 멤버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새벽별 프로젝트 경험과 심리분석 능력을 활용하여 범죄 조직의 심리를 꿰뚫고 그들의 다음 수를 예측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강인한 여인이자 아픔을 치유하는 따뜻한 상담사가 되었다. 혜진은 지혜에게 지혜 씨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진심을 전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가족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심리상담 전문가로서 진실탐정사무소에 찾아오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민수는 지혜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그녀의 모든 활동을 지원했다. 그는 자신의 오랜 형사 시절 인맥과 탐정 기술을 활용하여 지혜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했고 위험한 순간마다 지혜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민수는 지혜를 탐정계의 이단아라고 부르며 그녀의 활약에 감탄했다. 그는 지혜와 함께 정의를 실현하는데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진실탐정사무소의 모든 법률 및 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지혜가 오직 사건 해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진실탐정사무소는 점차 그 규모를 확장했다. 그들의 활약은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었고 그들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표적인 탐정사무소가 되었다. 그들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들의 슬로건은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빛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돕는다. 였다. 이 슬로건은 많은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지혜는 자신의 과거를 당당하게 드러냈다. 그녀는 새벽별 프로젝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밝히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진정한 영웅조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쳐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단비첼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에 자신이 가장 아끼는 사진 한 장을 걸어두었다. 어린 시절의 자신과 지은이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 그들은 순수하고 해맑았다. 지혜는 그 사진을 보며 자신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잊지 않았다. 지혜는 자신의 성공을 자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새벽별 희망재단을 설립하여 학교폭력 피해 아동들과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심리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관심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매년 새벽별 프로젝트 출신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 캠프를 열어 그들이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캠프는 지혜의 부모님이 꿈꾸었던 숲속의 집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어느 날 저녁, 지혜는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수많은 그림자들이 숨어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작은 흉터는 이제 그녀에게 아픔이 아니라 자신의 강인함과 용기를 상징하는 훈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봤다. 수많은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다. 그녀는 그 모든 활기 속에서 자신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하고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인한 리더였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동현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지혜야, 오늘 하이디가
저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요. 동현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지혜는 동현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깊었다. 그녀는 하이디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치유의 시작을 보았다. 그 낡고 황량했던 폐가, 그들의 아픔이 시작된 곳은 이제 그들의 치유와 성장을 상징하는 꽃이 핀 정원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과거의 그림자를 이겨내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었다. 그들의 옆에는 준석이 따뜻한 차를 내밀며 앉아 있었다. 그들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대화는 지나간 아픔과 현재의 평화,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그들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불의에 맞섰고 결국 정의를 실현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들의 발자취는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불꽃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들은 그림자 속에서 진실을 밝히고 어둠에 맞서 싸우는 빛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다. 지혜는 진실탐정사무소를 통해 끊임없이 불의를 척결했고, 혜진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헌신했다. 민수는 그들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그림자 속에서 그들을 도왔다. 하이디는 성장하여 지혜와 혜진의 발자취를 따라 변호사가 되었고, 새벽별 프로젝트와 같은 불법 기관의 피해자들을 돕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다. 그녀는 새벽별 희망재단의 젊은 이사로 활동하며 재단의 활동 범위를 국제적으로 확장했다. 수년 후 지혜는 한 연설 무대에 섰다. 연단에 선 그의 모습은 과거의 소심한 편집자와는 전혀 달랐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청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 안에 숨겨진 용기를 찾아 불의에 맞서 싸우라고 호소했다. 그녀의 연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난 후 청중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지혜는 연단을 내려와 그를 기다리고 있던 혜진과 하이디, 그리고 동현, 준석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게 치유되었고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서울의 밤은 별들로 가득했고 그들의 미래는 그 별들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빛나는 희망의 서사시로 기억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지혜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상처 속에서도 진실을 찾아내고 용감하게 불의에 맞서 싸우는 한 여성의 위대한 여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도망쳐야 했던 절박한 상황에서 빛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이처럼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다들 통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에 대한 생각, 혹은 여러분이 경험했거나 알고 있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진실의 새벽별처럼 빛나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